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정리하여 전달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6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 조치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을 발굴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주요 이슈를 정리해 지난 4월 24일부터 스타트업 위클리 이슈 서비스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책 담당자와 스타트업의 글로벌 생태계의 핵심적인 트렌드 변화에 대해 함께 호흡하면서 정책을 사업에 적기에 반영하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1,500여 개의 유망 스타트업에 1,000억 원 의도의 연계 투자 계획을 공고하고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1차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9일 대전 대덕구와 대전 대덕구 전통산업단지 첨단화를 위한 노사민정 협력 모델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작으로 8개 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은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지역 적합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광역기초단체의 컨설팅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노사민정 협력 모델을 확산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6월부터 장애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채용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 전형의 감염 예방 대책 마련이나 지원자 증가 등의 이유로 채용 업무의 부담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해 기업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면접장 소독 등 감염 예방 대책 실시가 47%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계 타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2020년 1분기 가계 동향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가계 수지를 소득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은 95만 9,019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20일 첫 발을 떼었습니다. 고용유지라는 큰 틀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선 의견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계는 해고, 중단 등 사회 안전망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임금대 타협과 정부 지원 확대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보건의료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특별교섭을 추진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19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올해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요구안과 투쟁 방침 등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소식입니다. 개임 업계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현재 과로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야근이나 초과 근무를 당연시하는 회사 분위기가 과로의 가장 큰 원인이라 답했습니다. 이들 직장인들은 과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야근 초과 근무를 당연시하는 회사 분위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량해고가 일반화된 미국에서 임금 삭감을 통한 공동행위로 코로나19 국면을 헤쳐가는 기업들이 나타나 화제입니다. 기업 사정이 나쁠 때 직원들을 내보냈다 회복되면 재고용하는 기존의 일시해고 제도가 장기적 측면에서 외려 조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 삭감으로 해고를 피한 기업들은 공동체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앞당겨서 사용할 순 있지만 당겨 쓴 연차 휴가를 법정 유급 휴가로 간주해 근무 시간에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24일 국토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비원의 업무를 규정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특례조항 신설을 두고 경찰청과 국토부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조항은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기존에 허용된 경비원의 업무에는 외부 침입 등 거주자의 위험을 막는 업무에 더해 택배 수령과 주차 관리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에게 다양한 업무가 주어지는 관행을 무시할 수 없어 택배 물품 도난 방지를 위한 일시 보관, 제설 작업 등도 허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